정말 큰일 났네요.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 코코 아저씨입니다. 요즘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엔화 약세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은행이 최근 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죠. 앞으로 금리가 또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일본의 주요 3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은행, 미치스미토모은행, 미즈우은행이 단기 우대금리를 0.15% 올려서 1.625%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될 예정이라니 정말 걱정되는 소식이네요. 이제 일본의 지난 40년간의 주택대출 금리 흐름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된 이후로 주택대출 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8.0%를 넘었던 시기도 있었죠. 지금은 0.5%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35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인 플랫 35의 금리도 비슷하게 하락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이제는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메가뱅크와 지방은행들도 단기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 변동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논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금리 변화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겠죠.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아파트를 구매해서 샀을 때 걱정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일본에서 주택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많은 일본 사람들이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 그리고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며 앞으로의 지출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지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금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톡촉장이 발송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자산이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관리회사나 관리조합 이사장 명의로 톡촉장이 발송되거나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요청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소송에 발생되는 변호사 비용까지 관리조합에서 지불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금 외에도 주차비와 화재보험료, 보일러 급탕기 등 기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아파트를 구매해 자기 집으로 사는 데에도 매월 유지비가 약 5만엔 정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살면 살수록 수선 적립금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 상승되며 30년 이상 살 때에는 매월 6만엔 정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노후 준비와 주택 대출과 유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인터넷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일본인 다나카 씨는 저는 70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 450만엔을 받고 있지만 퇴직금 제도가 사라졌고 증가하는 세금 부담과 자녀의 대학까지의 교육비, 일상생활 비용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32세에 주택대출을 받아 혼자 살면서 월세 정도의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대출 상환이 끝날 것 같고 그때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아르바이트와 연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받은 자금으로 살아갈 생각이지만 병에 걸리면 3할 이상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혼자 죽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일본인 카토 씨는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과 감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총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예금이자가 높아지게 되어 은행에 저금을 하게 만들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상환하게 만들어 시장에 푼 돈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엔화 약세가 수입에는 불리하지만 수출에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라며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택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가령 35년 동안 5천만 엔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현재의 금리 0.6%에서는 약 5,544만 엔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가 0.75%로 상승하면 약 5,686만 엔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35년 동안 약 141만 9천 엔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현재 50세인 또 다른 일본인 하야시 씨는 그가 45세에 3년 된 중고주택을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35년의 풀론으로 변동금리 0.93%를 적용받아 주택을 구매해 월 6만 엔대로 아파트 월세 정도의 금액으로 상환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보너스도 조금 받고는 있었지만 그 보너스로 대출금을 갚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야시 씨가 주택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귀찮아졌고 집의 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지에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취미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타는 것이어서 주차 공간이 넓어 좋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모퉁이 집이라는 점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같은 세계가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상환이 어려워지면 집을 팔면 그만입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에 골프에 빠져 취미가 늘었습니다. 돈이 쑥쑥 날아가네요. 론 상환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시중의 대형은행에서 금리가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반응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본에서 주택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것이 한국과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댓글로 시청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